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언제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꽃보다 시니어 채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를 치료하며 환자분들의 다양한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양과 당뇨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당뇨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가 있는데 과일은 먹어도 되는 걸까? 달콤한 과일이 그리운데 혈당이 오를까봐 무서워서 손이 안 가요. 병원에서는 과일 조심하라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들어있죠. 하지만 여러분,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무조건 금지 식품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당뇨로 인해 식단 조절이 힘든 분들을 위해 당뇨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과일들은 단순히 당이 적다는 것을 넘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심지어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진짜 건강한 과일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들으시면 내 몸에 딱 맞는 과일 섭취법은 물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작지만 강력한 파란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당뇨 환자에게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블루베리의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요. 단순히 색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죠. 2020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줌이 블루베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2%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먹을 필요도 덜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딱 이 정도가 혈당에 부담 없이 항산화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블루베리가 비싸서 냉동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단 무가당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당뇨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트 위에 올리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과 오트밀의 식이섬유가 블루베리의 당분 흡수를 더욱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분은 적고 포만감은 훨씬 오래갑니다. 블루베리는 당뇨뿐만 아니라 눈 건강, 특히 황반변성 예방과 혈관 건강에도 탁월해서 시니어 슈퍼푸드로 불리죠. 작지만 강력한 블루베리,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두 번째 과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 들어보셨죠?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과의 진짜 비밀 무기는 바로 식이섬유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인데요. 사과의 팩틴은 이를 자연스럽게 예방해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사과의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서너 배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걱정되는데요. 네, 걱정되시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거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 2분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은 제거됩니다. 그럼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는 과즙만 남고 섬유질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한 컵에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과 주스는 절대로 피하셔야 하고 반드시 식사 후 2시간 뒤 간식으로 중간 크기 사과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사과 한 알에는 약 25g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반 개면 약 13g 정도로 혈당 부담이 적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친숙하지만 강력한 사과, 이제 제대로 알고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사랑하는 과일,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하고 향긋해서 디저트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렇게 달콤한 딸기가 정말 당뇨 환자에게 괜찮을까요? 놀랍게도 딸기의 혈당 지수 GI는 40으로 매우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딸기는 그 기준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즉, 단맛은 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딸기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 특히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엘라그산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딸기 100g에는 약 7g의 탄수화물만 들어있어서 같은 양의 바나나 약 23g이나 포도 약 18g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대여섯 개의 딸기, 즉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후 디저트로 한두 알 천천히 씹어 먹으면 단맛이 만족감을 주어 다른 고칼로리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심리적 만족감도 혈당 관리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설탕이나 연유를 뿌린 딸기, 시럽을 곁들인 딸기, 그리고 딸기잼이나 딸기 시럽, 이런 가공식품들은 당분이 엄청나게 추가되어 있어서 딸기의 건강 효과는 사라지고 혈당만 급격히 올립니다. 추천하는 섭취 방법은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곁들여 먹으면 단백질과 함께 섭취되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딸기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합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딸기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달콤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딸기로 건강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상큼한 비타민C 폭탄 키위입니다. 키위 하나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10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키위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2~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중간 크기 사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식이섬유 덕분에 키위의 당분은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키위 2개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위에는 두 종류가 있죠. 녹색 키위와 그리고 골드 키위. 녹색 키위는 식이섬유가 더 많고 약간 신맛이 강하고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골드 키위는 비타민C가 더 많고 달콤하지만 당도가 조금 높아서 반 개 정도만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키위 껍질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털이 거슬린다면 물에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껍질째 먹기 어렵다면 숟가락으로 파먹어도 좋습니다. 또는 껍질째 잘라서 냉동한 후 살짝 해동해서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면 상큼한 스무디가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샐러드에 키위를 썰어 넣으면 상큼한 맛이 더해지고 식사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단 키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입안이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키위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큼하고 건강한 키위, 이제 안심하고 즐기세요. 자, 이제 4가지 과일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과일을 먹어도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당뇨 환자를 위한 과일 섭취 5가지 황금 원칙. 1. 공복에는 피하세요. 아침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2시간 뒤 간식으로 드세요. 2. 단백질, 지방과 함께 드세요. 요거트, 견과류, 치즈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3. 한 번에 한 가지만 여러 종류를 섞어 먹으면 총 당분량이 많아집니다.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적정량 드세요. 4.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시간이 길수록 포만감이 높아지고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5.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세요. 같은 과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처음 먹을 때는 식후 1~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과일을 안전하고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절대 금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먹으면 혈당 관리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과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블루베리 인슐린 저항성 개선 하루 한 줌, 사과 팩틴으로 혈당 천천히 껍질째 반개, 딸기 저혈당 지수 하루 5에서 7개, 키위 비타민C 풍부 식이섬유 가득 하루 1~2개. 이 4가지를 적당히 섭취하신다면 혈당 걱정 없이 건강과 맛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 건강을 지켜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과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 식단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